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역할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당신의 모습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속으로는 괜찮아 라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린다면요. 만약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당신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신경계가 갈망해온 무언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은연중에 그것을 향해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자주 언급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무서울 수 있지만 수년간 숨을 참아온 후 마침내 내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후에 당신의 뇌와 의식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칼 융기 과학이 따라오기도 전에 이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자아의 죽음이 당신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이 왜 당신의 정신 건강이 갈망하는 바로 그 해답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는 당신의 일부가 동시에 그것을 비밀리에 갈망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개념이 자주 논의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아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리학적 관점에서 당신의 자아는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는 자아 이미지입니다. 이야기, 레이블, 어린 시절 역할, 사회적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당신의 의식적 동의 없이 발전되었습니다. 칼 융은 이 구조를 페르소나로 언급하며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 외관입니다. 그는 그 외관 아래에는 당신이 수용되거나 검증받거나 안전하기 위해 거부한 자기의 그림자, 어둡고 숨겨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아는 마치 그것이 생존을 위한 구명조끼인 것처럼 그 가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명상 및 환각제와 관련된 fMRI 스캔 연구는 Nature MIC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와 같은 저널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아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보고할 때 뇌에서 정량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내적 대화를 서술하고 자기 참조적 사고를 지배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 뇌의 활동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네트워크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개인에게서 과도하게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들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또는 내가 잘 이겨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깊은 명상, 호흡 운동, 환각 경험 또는 영적 위기를 통해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과정으로 변모합니다. 이 생물학적 붕괴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정체성을 안전함과 연관짓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고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자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아의 해체 이후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 정신적 장벽이 사라지면 당신의 뇌는 영구적으로 재구성됩니까? 자아의 죽음이 실제로 외상 치유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칼 융은 신경과학이 용어를 가지기 훨씬 이전에 이 재탄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두 부에서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당신이 의식을 확장하고 삶의 깊은 통찰로 들어가는 것에 열정을 가진다면 프랙탈 위즈덤을 구독하여 어떤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영상의 결론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4부에서는 자아의 죽음을 안전하게 탐내고 치유, 창의성,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적 지진에 비유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아, 항상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려 했던 머릿속의 목소리가 조용해졌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해방됐는지 또는 자신을 잃어버릴지 불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경과학이 이제 막 검증을 시작한 모순이 있습니다. 자아가 녹아내리면 당신의 뇌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발생하는 일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 이후에 깊은 평온, 명료함, 그리고 심지어 기쁨을 느낀다고 보고하는지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소음 아래에는 나타날 준비가 된 더 깊은 지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가 안정되면서 명상, 환각제, 니어 데스 경험 또는 깊은 호흡 운동을 통해 당신의 뇌의 또 다른 측면이 활성화됩니다. 뇌의 여러 영역 간의 신경 연결성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자들은 이를 엔트로픽 브레인 활동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당신의 뇌가 보통 연결을 맺지 않던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서로 다른 악기들이 예상치 못하게 처음으로 즉흥 연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아감은 더 유동적이고 넓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신 당신은 그 생각들을 관찰하는 인식일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심리학에 실린 연구는 자아 해체 경험의 강도가 우울증과 불안의 장기적인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깊이 새겨질 만한 내용입니다. 마치 뇌가 리셋되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를 자아와의 대면, 대문자 S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에서 자아의 두려움에 의해 가려진 더 크고 지혜로운 차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언어가 아닙니다. 실제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 명상자와 실로시빈 치료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감, 통찰, 정서 관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공포와 위협을 처리하는 담당 영역인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아 사망을 경험한 후에는 뇌가 덜 반응적이고 더 반성적이 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또는 그들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같은 사이클에 덜 갇히게 되고,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실제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묵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아를 벗겨내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사, 이름, 성공, 그리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고통을 넘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과도하게 자신을 잃는 데 위험이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가서 되돌아올 수 없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칼 융의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적절한 통합 없이 자아를 해체하는 것이 대면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통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한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나 조건화의 결과물이 아닌, 이것이 3부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융의 개별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현대 신경과학이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하는 누최한 조각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자아의 죽음 이후 더 지혜롭고 연민 어린 자아를 키울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기반 없이 변형은 종종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이거나 정신 건강 여행을 하는 동안 적잖이 방향을 잃은 적이 있다면 이 다음 섹션이 당신에게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자아가 분해되고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당신은 어지러운 것 아래에 있는 깊은 진리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은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항상 알고 있던 집에서 깨어났지만 갑자기 모든 벽이 다른 색으로 바뀌었고 문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진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다음은 무엇인가요? 만약 자아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생존을 지원했다면 자아의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어떻게 재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전의 자아가 아니라 보다 완전하고 더 조화롭고 더 살아있는 무언가로서입니다. 칼 융은 이 경로를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파편화의 중요한 구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실험복을 입은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층을 벗겨내면 공허가 아닌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는 개별화를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당신의 모습도 아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면도 아닌 그림자와 빛,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완전한 자아,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아입니다. 이 여정은 종종 자아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며 그 당시 우리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재구성을 요구하는 초대입니다. 과거의 자아가 아니라 그것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아,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건설적인 고리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경청하는 자아입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 재건 단계는 연구자들이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뇌가 스스로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크립트 텍스트, 에고 사멸을 경험한 후 한때 자동 조종으로 작용하던 신경 경로는 트라우마, 사회적 역할 또는 구식 신념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음챙김, 치료, 창의적 표현 또는 영적 성찰을 통해 촉진함으로써 당신의 뇌가 정체성, 감정, 그리고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사멸 이후의 시기는 종종 직관이 높아지고 공감 능력이 향상되며 생각에 대한 식별이 줄어들고 의미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창의성과 무의식에 대한 더 깊은 연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간과하거나 억압하면 정상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려는 시도가 존재론적 혼란, 비현실감 또는 영적 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윤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를 잘 나타냅니다. 당신은 장막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그 인식은 잊혀지지 않지만 당신은 통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찰을 포용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윤은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인 자아가 이 온전함을 갈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를 촉구하고 있으며 종종 당신의 삶을 해치는 것으로 믿었던 그 모든 붕괴를 통해서 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황 발작, 탈진, 창의적 장애, 정체성 위기. 만약 그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초대였다면 당신의 에고의 쇠퇴가 부서짐의 결과가 아니라 드디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깨어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에고 사멸 경험 이후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할까요? 특히 이전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지침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부에서 탐구할 주제입니다.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로 뒷받침된 다양한 기법을 살펴보며 당신이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고 몸과 다시 연결하며 더 높은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구축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에고 사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모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었던 모든 것의 풀림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에고의 해체 이후 따라오는 깊고 강렬한 정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통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깨어남과 현실을 잃는 것의 차이를 구분짓습니다. 에고 죽음은 결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은 진정한 재탄생입니다. 그러나 이 재탄생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에 적응하는 동안 신경계, 마음, 영혼을 지원하는 의도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에고 죽음 이후의 통합 여정을 돕기 위한 4가지 유용한 도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신체적 접지, 즉 몸을 통한 치유입니다. 이를 미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의 생각 안에 존재하지 않고 당신의 신경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깨달음이나 에고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감정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앞 오버웰컴과 불안정감,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운동, 표현, 그리고 해소입니다. 이때 신체적 접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주기를 완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를 억누르도록 요구하며 가만히 있고 차분하게 보이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동물들이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떨고 늘어나고 모카라이제합니다. 그들은 놓아줍니다. 우리도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움직임이나 황홀한 춤을 시도해보세요. 몸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하세요. 2, 3분 정도 흔들어 보세요. 칼 융은 당신의 정신이 원형 아크타입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 신화, 꿈속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에너지나 패턴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하는 동적인 힘들입니다. 에고 죽음 이후 이 원형들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며 에고가 이들을 억누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놀이를 갈망하는 내면의 아이, 힘을 되찾으라고 격려하는 전사, 불확실성을 수용하라고 재촉하는 신비가, 돌보고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돌봄이, 자기 파괴를 유혹하거나 터무니없음에서 유머를 찾게 하는 트릭스터, 그리고 조용한 지혜를 제공하는 지혜자, 이들을 저항하기보다는 이러한 내면의 에너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있는 원형은 무엇인지, 그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어떤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단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동적인 내면 캐릭터들의 앙상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여유를 만들고 자기 연민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째 도구는 의식 있는 연결, 안전한 인간의 반영을 통한 치유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후 당신의 내면 경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려버립니다. 당신은 노출되고 재정이 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지지만 동시에 더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연결은 통합을 위한 매우 영향력 있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방법으로 부각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자아의 죽음이 우리를 고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고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계를 통해 펼쳐집니다. 이는 우리의 신경계가 서로 조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몸은 그 안정성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 개념은 다중미주신경 이론 (Polyvagal Theory)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평온함, 연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배측 미주신경 상태 (Ventral Vagal State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관계가 자아의 죽음 이후 당신의 신경계를 재배선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은 당신의 통찰을 듣고 싶어 하는 누구에게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의 정신이 원형 아르케타입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문화, 신화, 꿈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에너지 또는 패턴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주하는 생생한 힘들입니다. 자아의 죽음 이후 이러한 원형은 자아가 그것들을 억제하지 않게 되면서 종종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당신은 안전함이나 놀이를 갈망하는 내면의 I inner child, 당신의 힘을 되찾으라고 촉구하는 전사 warrior,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고 재촉하는 신비가 mystic, 부드러움과 봉사를 격려하는 돌보는 I caregiver, 자기 파괴로 이끄는 간사한 자 trickster, 또는 부조리에 대한 가벼운 태도를 유도하는 자,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드러내는 현자사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에너지들과 싸우기보다는 대화해보세요. 현재 어떤 원형이 당신의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반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어떤 통찰로 당신을 이끌고 있나요? 당신이 단일하고 불변의 정체성이 아니라 동적인 내부 인물들의 앙상브림을 인식하는 것은 인생의 더 넓은 경험을 만들어 자의 지아이를 더욱 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의식적인 연결로 안전한 인간 반사를 통해 치유를 촉진합니다. 자아의 죽음 이후 당신의 내면 풍경은 완전히 노출됩니다. 당신은 가혹하고 변모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민감하게 느끼지만 동시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연결은 재통합을 위한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모수는 에고의 죽음이 종종 우리를 고립으로 이끄는 반면 치유는 고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치유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신경계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조율된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 몸은 그 안정감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이것을 다중 미주신경 이론과 연관 지으며 특히 차분함, 연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육성하는 배측 미주신경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관계를 키우는 것이 에고의 죽음을 경험한 후 신경계를 진정으로 재배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통찰력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전하는 자아가 인식되고 수용되며 친절하게 반영되는 의도적인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클, 통합 그룹, 영적 수련회, 치료 서클과 같은 의식적인 공동체 환경에 참여하는 것, 각성과 관련이 있는 트라우마 인식 코치, 가이드 또는 치료사와 협력하는 것, 난 다르게 느껴져요. 일어나는 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두는 것. 에고가 사라지면 자신조차도 아무도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결로 포용받는 것은 당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여전히 전환 중일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에고의 죽음을 겪었거나 그에 대한 일말의 통찰이 있었다면 당신이 부서진 것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신성한 전환의 공간에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도, 정직함, 부드러움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한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 직관 및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놓아준 에고의 한 측면은 무엇인가요? 혹은 현재 당신은 내러티브와 정체성,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를 헤매고 있는 그 경계 공간에 있나요? 이것은 진정한 대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가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비디오가 치유적이거나 통찰을 주었다면 프랙탈 위즈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의 경험에 맞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며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